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한때 모 의류회사 덕다운 패딩이 부모들 등골 빼먹는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도 덕다운 패딩 뺨치는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지 뭐예요. 덕다운 패딩은 추위라도 막아주지. 우리 집 등골 브레이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지난 5년 동안 은인으로 알고 눈치 봐가며 극진히 대접했더니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장통 닭집 딸이에요. 2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외가에 들어와 살게 된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하시던 시장통 닭집을 물려받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덕분에 단골도 많고 매출도 꾸준해서 잘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부모님의 일이 하찮게 느껴지나 봐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는요.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뭐? 닭집? 세상에? 이건 뭐 급이 맞아야 말을 하지. 기껏 고생해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나보고 냄새나는 닭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재벌집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하필 이런 걸 집에 들여서 사람 속을 뒤집어야겠어? 다 필요 없다. 난 이런 애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거 치워. 엄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가 어때서요? 닭집이 뭐가 어때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는 분들이시라고요. 우리 집은 뭐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준 건물 하나 가지고 세 받아서 먹고 사는 처지잖아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 힘으로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세요? 엄마가 허락 안 하셔도 저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더는 상처 주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남편 말에 놀란 어머님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세상에, 여자한테 올려서 엄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이 꼴 보자고 그동안 널 키웠냐? 여자한테 눈 돌아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내 팔자야.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신세 한탄은 한참이 지나도 그칠 줄 몰랐고, 그때 마침 퇴근해서 돌아온 아주버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우리는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밤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 일은 그냥 어머니께서 져주세요. 당사자들끼리 좋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결혼 허락해 주시면 좋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이 큰아들이 데려오면 되고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로 데려올 테니까 기분 푸세요. 네? 아주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아주버님을 은혜 갚는 까치 심정으로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 부부는 3개월 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10월들을 경험하게 됐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어머님 호출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신접살림을 차리는 게 결혼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요즘 입맛이 통 없어서 그러니 초계탕 좀 만들어라. 네가 닭집 딸이니 닭 만지는 거야 잘할 거 아니니. 아참,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개모임 갖기로 했으니까 점심 준비도 좀 하고. 지난번 개모임 때 보니 김 여사네 며느리는 1류 호텔에서 직접 음식을 공수해다가 상을 차렸다더라. 너야 없는 집에서 자라내니 그런 걸 알 턱이 있겠니? 그러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아, 얼른 안 하고 뭐해? 시엠이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지인들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랬나 봐요. 시월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회사 업무 시간대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웬일로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왔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글쎄 뜬금없는 제안을 하지 뭐예요. 뭐? 나보고 치킨집을 하라고? 가게에 치킨 먹으러 오는 손님이 늘어서 확장을 할까 했는데 손님들이 그보다는 근처에 치킨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근데 네 아빠랑 내가 장사하느라 여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가게는 우리가 차려줄 테니까 넌 와서 사람 부려가며 운영만 해. 요즘 너희 회사도 희망퇴직이니 뭐니 말이 많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동안 생닭을 판매하던 부모님은 단골들 성화에 가게 한쪽에 주방을 설치해 치킨을 튀겨 팔아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프랜차이즈 치킨에 질린 사람들이 옛날 통닭을 찾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거였죠.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터라 단골들도 많아서 단골 장사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보다는 나을 거라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일단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매장 영업시간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시댁에 불려다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글쎄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요즘엔 한집 걸로 하나가 치킨집인데 경쟁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니는 데까지 회사 다니다 일 그만두고 쉬는 건 어때? 나도 버는데 우리 두 식구 못 살겠어? 살기야 살겠지. 근데 두 사람 벌이랑 한 사람 벌이가 같아?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되는데 당신 월급만으론 택도 없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믿어줘. 나 정말 잘해보고 싶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했고 전 본격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치킨집 오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기어이 너도 닭장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거다. 너 솔직히 말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리는 거냐? 혹시 내 아들 돈으로 차리는 거 아니야? 말해봐 어서. 어머님 아들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친정에서 해줬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한시름 놓였는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그날 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 끝까지 허락 안 하려고 했는데 큰애가 네 뜻대로 해주라고 하더라. 넌 아주머니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이번에도 아주버님 덕분에 어머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 가게 말이다. 내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그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사위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니네 친정돈이라 아까워? 막말로 나는 네가 치킨집을 차리든 꽃집을 차리든 관심 없다. 다만 네가 가게 일을 하면서 우리 집에 소홀하게 될 건 자명한 사실 아니니? 그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험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냔 얘기야. 장사한답시고 시애미 수발도 전보다 못할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가게 명이라도 내 아들 이름으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가 막혀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성질을 버럭 내시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찜찜하긴 하지만 일이 그렇게 일단락 지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었다고? 자긴 더러워서 재래시장은 발길도 안 한다더니 갑자기 거긴 왜? 그게 말이다. 가게 명의를 네 남편 앞으로 해달라더구나.
그래서 그런다고 했어? 어차피 너한테 줄 가게인데 사위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네 아빠도 그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젠 하다하다 제 친정까지 찾아가서 어거지를 부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바탕 할까 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수씨,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니께서 낮에 사돈어른을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나 봐요. 방금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유별나서 매번 재수씨한테 못할 짓을 하네요. 그런데요, 재수씨, 이번 일은 재수씨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의 하나 바꾼다고 가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이기는 척 어머니 뜻에 따라주시면 이번 일로 어머니도 재수씨에 대한 감정이 좀 누그러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요즘 들어 자꾸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아이처럼 툭 하면 때를 쓰시네요. 이럴 때 재수씨가 한번 져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주버님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고 지금까지 늘 저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도 죄송해서 이번 일은 아주버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사실 어머님의 행동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지 제 명의로 하나 남편 명의로 하나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끝냈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휴일엔 종종 부모님을 도와 가게에서 장사도 하고 닭 튀기는 일도 도와드리곤 했지만 온전히 제가 맡아서 하게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닭 염지부터 튀김 반죽까지 부모님이 준비해서 가게로 보내주시긴 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부터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 단골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첫 달부터 매상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방 사람들이 툭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은 엄청 했네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전보다 잠도 줄이고 주방 일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제가 손수 맡아가며 가게 전반적인 일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남편과 시댁에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가게 살리는데 열중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해놓고는 바로 침대에 누워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웬일로 새벽녘에 잠이 깼지 뭐예요. 그래서 물 마시러 주방에 나왔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남편 손에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가 들려있지 뭐예요. 여보, 안 자고 뭐해? 갑자기 웬 담배? 자기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제 인기척에 놀라 얼른 담배를 껐어요.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내심 걱정이 됐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남편도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그날은 별말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남편한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쉬는 날 모처럼 남편이랑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드라이브는 핑계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연애 시절 자주 갔던 두물머리에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글쎄 보름 전에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어.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찮아서 아무래도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아. 내 나이에 이직도 힘들고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치킨집 있잖아.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처음에 제가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럼 나야 땡큐지. 안 그래도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 같이 해준다면 언제든 쌍수 들고 환영이야. 근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안 그래도 치킨집 하고부터 시댁에 소홀하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은 엄마한텐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알려지면 또 생트집 잡고 당신 힘들게 하실 게 뻔하잖아. 그건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엔 비밀로 하고 둘이 치킨집을 꾸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한동안 친정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염지하는 법과 반죽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사돈 볼 면목이 없다고 반대를 하시던 부모님은 배우려고 하는 남편의 성실한 자세에 이내 마음을 바꾸시곤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보, 이참에 아예 가게 인수하는 게 어떨까? 명의도 당신 거니까 아빠한테 보증금 드리면 되잖아. 당신 퇴직금이면 얼추 될 것 같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형이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불려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 괜찮은 상품이 있나 봐. 그래서 맡겨볼까 했거든. 당신 뜻이 그러면 그냥 보증금 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맡아서 불려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그러기로 했어요. 보증금은 언제 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가게 인수는 잠시 미루고 일단 손발을 맞춰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뽑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장인어른 도움으로 사는 처지니까 경차나 소형차로 하자고 했고 저는 중형차를 고집했어요. 안 그래도 직장에서 나오고 동창들 모임도 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기 좀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사단이 났지 뭐예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장을 봐다가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타고 온 저희 새 차를 보시곤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남편은 아침 저녁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다니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큰 차를 뽑아 타고 다녀? 네 깎게 닭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을 리는 없고 누구 돈으로 산 거냐?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당장 말 못해? 제가 제 돈으로 장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 몰래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입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지가 샀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치킨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애가 벌면 얼마를 번다고 그 큰 차를 사요. 내 아들 돈인 거 안 봐도 뻔하죠. 저요? 더는 못 참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딸리는 애를 그래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우리 집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물쓰듯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러니 당장 데려가세요. 정 그렇게 못하겠다면 따님이 쓴 차값 사돈이 대신 뱉어내든지요. 일방적인 어머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연신 사과를 하시곤 대신 차값을 물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염지된 닭을 받으러 저희 부모님 닭집을 찾았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건 비단 사돈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어머님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보내라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 때문이었죠. 항상 보내는 그 계좌로 보내세요. 지난번처럼 엉뚱한 계좌로 보내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항상 보내는 그 계좌라는 건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게 처음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 말에 놀란 거였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항상 보내는 계좌라뇨? 그럼 그동안 계속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가 왜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며느리가 새 차 뽑은 게 뭐가 어때요? 그 사람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요.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밖에서 돈 버는 게 네 척뿐이더냐?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살아. 그러면서도 시댁에도 얼마나 잘하고 검소하게들 사는 줄 아니? 근데 네 처는 학벌이 있기라니, 집안이 변변하기라니. 고졸 주제에 변변찮은 회사 격리 노릇하던 게 언감생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 팔자 고쳤으면 알아서 시댁에 충성할 일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가게 좀 한다고 나도 아직 못 타본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뼈 빠지게 일해서 네 마누라한테 돈만 갖다 바치고 너한테 뭐가 남니? 그나마 이 엄마가 교통정리를 잘하니 네가 그나마라도 사는 거야.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 차요. 그 사람이 저 사준 차라고요. 대학 동기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분에 넘치는 차 뽑아줬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는 저한테 타박을 하긴커녕 그동안 고생했다고 선물해준 차란 말이에요. 명문대요. 그게 무슨 대수인데요. 지금 엄마 아들 먹여 살리는 건 명문대 학벌이 아니라 제 아내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명문대 나온 큰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고객 돈 몰래 빼서 멋대로 굴리다가 돈 다 날리고 지 동생 퇴직금까지 털어먹곤 경찰 피해 도망 중이라고요. 엄마의 유일한 수입원인 그 건물도 이미 형이 은행이며 사금융에 담보 잡혀서 깡통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명문대 타령을 하실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형이 왜 도망을 다녀? 이놈이 하다하다 이젠 지혜미한테 헛소리를 해? 정신이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왜 네가 쫓겨나? 됐다. 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마라. 어머님은 남편 말에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시며 시장을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은 경찰에 잡혔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의뢰해 아들을 빼내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한다고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걸 들여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우리 집 망친 건 다 전현 탓이라고. 둘째 너도 정신 차려. 너 지금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집 망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 큰아들이라고요. 평생 엄마 등골 빼먹고 살아온 형이 결국 엄마 인생까지 망친 거라고요.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충고에도 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셨고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고 연락을 끊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은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큰아들 변호사비로 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범행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유명 로펌인들 뭘 어쩌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실형을 살게 되었죠. 이번 일로 퇴직금까지 날린 남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제 친정 부모님께 했던 일들도 큰 몫을 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비록 자신이 벌인 일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100번이고 대신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과 대신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없이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주셨죠. 큰 난리를 겪은 우리 부부는 얼마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치킨집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보증금을 드렸어요.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언제까지 부모한테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통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건물은 물론 어머님 집까지 싸그리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더군요. 그러시면서 우리 집의 방 한 칸을 당신 몫으로 비워놓으라는 거 있죠.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 말이 말같이 안 들리는 거냐? 이래서 못 배운 티가 나는 거라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지난 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글쎄요, 어머님도 배운 티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쩐 기본적인 매너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지금 해야 되는 말은 미안하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한테 망발을 하세요? 어머님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방을 내어달라고 하시냐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랑 제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사람이면 저한테 전화 못하죠. 어머님 재산은 잘난 큰아들한테 다 빨리시고 왜 애꿎은 저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저요, 이제 어머님이라면 진저리가 쳐져요. 그동안 제 부모님 무시하고 툭 하면 돈 뜯어가신 걸 안 이상 제 눈에는 어머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네요. 아주버님을 저렇게 키운 것도 다 어머님 책임이니까 그 대가 어머님이 달게 받으세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제 남편한테 전화하실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물론 그이가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받는다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생각 같아선 더한 말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한테는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부간의 연을 끊는 걸로 대신 복수하려고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부모 등에 빨대를 꼽는 자식이라면 사랑보다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신이 주신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조금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많은 걱정거리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